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되는 6.4 지방선거. 공식적인 운동이 6월 3일 자정에 끝나고 4일 오전 6시부터 전국의 13,600개 투표장에서 일제히 실시됩니다. 이번 6.4 전국 동시 지방선거는 1인 최대 7표제입니다. 육사 지방선거의 투표 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입구에 들어가셔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선거인 명부에 서명합니다. 두 번째로 투표 용지를 받습니다. 세 번째로 기표소에 배치된 기표 용구로 기표합니다. 네 번째로 기표 내용이 보이지 않게 적어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습니다. 다섯 번째로 투표 후 출구로 나가시면 됩니다. 투표 절차에 있어서 상당히 혼란스러워하실 것 같은데 미리 꼼꼼히 알고 가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설명 김현태 기자 부탁드립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총 7명의 공직자를 뽑아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광역자치단체장, 즉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를 뽑아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광역의회 의원, 특별시, 광역시, 그리고 도의회 의원을 뽑으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광역의회 비례대표 의원, 그리고 네 번째 기초자치단체장. 이 기초자치단체장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포함되어 있고요. 기초의회 의원에는 시, 군, 구의회 의원을 뽑아주셔야 합니다. 여섯 번째로 기초의회 비례대표 의원,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로 교육감을 뽑아주셔야 하는데요. 총 7명의 후보를 뽑기 때문에 1, 2차 투표용지를 통해 두 번을 걸쳐서 뽑게 됩니다. 1차 투표용지에는 교육감, 광역자치단체장,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장 3명을, 2차 투표용지에서는 광역의회 의원, 기초의회 의원, 광역비례대표, 기초비례대표 등 총 4명을 뽑게 됩니다. 각 후보들이 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각 후보들이 어떤 업무를 맡게 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감이 관장하고 있는 중요 업무는 조례안의 작성, 예산안의 편성, 결산서의 작성, 교육규칙의 제정, 학교 기타 교육기관의 설치 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사항, 평생교육, 그 밖에 교육, 학예 진흥에 관한 사항, 학교 체육, 보건 및 학교 환경 정화에 관한 사항, 학생 통학구역에 관한 사항, 교육, 학예 시설 설비 및 교구에 관한 사항, 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사항, 특별 부과금, 사용료, 수수료, 분납금 및 가입금에 관한 사항, 기급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다음으로 도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의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최고 책임자인데요.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며 도의 고유 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은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설치되어 있는 제1차 소속기관인 구의 최고 행정 책임자입니다. 구청장은 소속 직원 및 소속 하급 행정기관인 동의 사무를 지휘, 감독합니다. 구청장의 소관 사무는 그 대부분이 상급기관에서 위임받은 것인데요. 구청장은 선출로 임명되면서 그 지위가 격상되었습니다.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인 시의 장입니다. 시장은 말 그대로 시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하고 법령과 조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임면, 교육 훈련, 복무,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할 수 있는 권한 등을 갖습니다.
기초의회 의원은 주민을 대표한 기초의회 의원으로서 예산, 결산 승인을 비롯한 의결과 행정사무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는 입법자치행정의 집행을 감시, 감독하는 통제,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한 청원을 처리하거나 자치단체와 의견을 교환하는 조정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광역의회 의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도, 특별시, 광역시의 자치의회 의원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심의하는 등의 중앙정부에서 국회가 수행하는 기능과 유사한 기능을 광역지방정부에서 수행하는 의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이전과 달라진 점은 일반 유권자들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점과 5월 30일, 31일 실시되는 사전투표를 꼽을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운동 기간인 5월 22일부터 6월 3일까지는 선거 사무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들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김현태 기자 말씀해 주시죠. 일반 유권자들도 도로나 시장 등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육성으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해 지지를 호소할 수 있으며 전화를 걸어 후보자 지지를 호소하는 것도 허용됐습니다. 단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만 가능했었고요. 또 직접 통화하지 않고 컴퓨터에 입력된 전화번호를 이용해 순차적으로 전화를 걸어 녹음된 선거 운동 정보를 들려주는 행위는 금지됐습니다. 아울러 후보자가 사용하는 공개장소 연설, 대담용 확성장치 외에 별도의 확성장치를 이용하는 것, 녹음기나 녹화기를 사용하는 것도 제한됐습니다. 이와 함께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 사진 또는 명칭,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명함, 인쇄물을 배부하는 행위도 금지됐습니다. 2013년 1월 1일 모든 공직선거에 사전투표제가 도입돼 201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에 첫 실시됐으며 2014년 6월 4일 지방선거에 전국 단위 선거로는 처음 사전투표가 실시됐습니다. 김현태 기자, 사전투표제란 무엇인가요? 선거 당일 투표를 못하는 유권자가 부재자 신고 없이 간단한 신분 확인을 거친 뒤 미리 설치된 투표소에서 투표하는 제도로 2013년 통합선거인 명부 작성으로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통합선거인 명부는 과거 투표구별로 작성하던 선거인 명부를 전산화해 전국 유권자를 하나의 명부로 통합, 관리하는 선거인 명부라고 하는데요. 유권자 자신의 선거구만이 아니라 다른 선거구의 투표소에서도 투표할 수 있기 때문에 선거 당일 투표하지 못하는 유권자의 투표소 접근성을 크게 높였다고 합니다.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적으로 처음 치러진 사전투표제 최종 투표율이 11.49%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재보선 때와 달리 전국 3,500여 개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가 가능해 투표율을 올렸다는 분석입니다. 젊은 층이 투표에 적극 나설 거라는 기대가 있었는데요. 실제로 보니 20대의 투표율이 15.97%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인한 분노가 표심에 그대로 반영되었고 20대 군복무 인원도 추가되었습니다. 특히 SNS상에 투표 인증샷과 같은 새로운 문화가 생긴 것도 젊은 표심을 자극한 원인이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틀 동안 시행된 사전투표율 집계 결과 첫째 날 4.75%에 이어 둘째 날은 6.74%를 기록했습니다. 최종 사전투표율 11.49%, 선관위의 예상대로 10%를 무난히 넘어섰습니다. 전체 유권자 4,100여만 명 가운데 474만 명이 사전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재보궐선거 사전투표율을 훨씬 뛰어넘는 수치인데요. 4월 재보선 8.4%의 투표율을 보인 서울 노원병을 제외하고는 6%를 넘지 못했습니다. 재보선 때와 달리 전국 단위 선거인 만큼 전국의 사전투표소 3,500여 곳에서 투표가 가능해 투표율이 훨씬 높았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사전투표제의 호응도가 높았던 곳은 새정치민주연합과 무소속 후보 간 경쟁이 심한 호남 지역이었습니다. 전남이 18.05%로 가장 높았고 전북이 16.07%로 두 번째, 광주는 13.28%로 여섯 번째였습니다. 사전투표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대구로 8%를 기록했고 부산과 경기가 뒤를 이었습니다.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 지역은 서울이 11.14%, 경기 10.31%, 인천 11.33%로 전국 평균에는 못 미쳤지만 모두 두 자릿수 투표율을 올렸습니다. 6월 1일 사전투표의 연령 지역별 투표율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 정치권의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이라는 측면에서 공개는 돼야 하지만 본투표에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내용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구체적으로는 20대 이하와 호남 지역 유권자의 투표율을 놓고 논란이 거셉니다. 일반적으로 20에서 40대 젊은 층과 호남 지역 유권자는 야권 성향이 짙은 계층으로 분류되는데요. 이 때문에 이들의 높은 투표율은 야권 지지층의 결집으로 해석 가능하고 이 같은 해석이 보수층의 결집을 유도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대로 젊은 층과 호남 지역의 투표율이 높다는 점이 일종의 야권 대세론으로 작용해 본투표에 참여하는 젊은 층과 호남 지역 유권자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종의 대세 편승 효과인데요. 결과적으로 11.49% 유권자들의 선택이 40에서 50% 다수 유권자들의 투표 행태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반면 선진 선거 문화를 위해서라도 사전투표 결과를 투명하고 상세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6.4 지방선거의 풍속도를 바꿔놨습니다. 대다수 후보가 유세 차량이나 율동, 로고송 없는 조용한 캠페인을 실천하면서 공식 선거운동을 보였고 시끄러운 대규모 유세를 찾아보기도 어려웠습니다. 참사 이후 핫 이슈로 떠오른 안전 문제에 대한 공통적인 관심과 다짐도 새로운 선거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쟁 후보 선거 캠프 간 비방전은 여전했습니다. 자세한 상황 김현태 기자 전해주시죠. 여야 각 정당들이 민심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조용한 선거운동을 천명한 것이 비교적 충실하게 지켜지는 분위기였습니다. 후보들 사이에서는 산무 선거가 유행했었는데요. 후보에 따라 하지 않아야 할 세 가지가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대체로 시끄럽거나 추모 분위기를 해칠 수 있는 행동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몇몇 후보는 유세차, 세력동원, 네거티브 등 세 가지가 없는 선거를 하겠다고 선언했고 또 다른 후보는 중앙당에서 허용한 로고송만 이용하는 대신 율동은 금지했습니다. 선거 때마다 변수로 자리 잡았던 단일화 이슈도 이번 지방선거 국면에선 주목받지 못했는데요. 김현태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이 합당하면서 지방선거에서 양강구도가 공고해졌고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만한 군소정당 후보군들이 일찌감치 출마 의사를 접은 점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기에 세월호 참사로 모든 이슈가 빨려 들어가면서 부산과 광주 등에서 있었던 야권, 무소속 후보 단일화는 상대적으로 대중의 큰 관심을 받지 못했는데요. 정책 선거 실종은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되풀이됐습니다. 특히 세월호 참사로 모든 이슈가 빨려 들어가면서 간간히 나온 여야 후보들의 정책 공약 공방은 대중의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예전 선거에서 나타난 무상급식과 세종시, 4대강 같은 빅 이슈도 세월호 외에는 선거 국면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는 점도 이번 지방선거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존 공식선거법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 임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제재 규정이 없었으나
이번 6.4 지방선거에서부터는 과태료 규정이 신설되어 유권자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게 되었습니다. 김현태 기자 자세한 설명 전해주시죠. 유권자의 투표 시간이 법적으로 보장된다고 합니다. 근로자의 경우 간혹 업무로 인해 투표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근로자는 사전 투표 기간과 선거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고, 투표 시간을 보장하지 않은 고용주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권리가 있으면 의무 또한 갖기 마련입니다. 4년을 이끌 책임 있는 자를 선택하는 오늘, 소중한 선택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이슈 포커스였습니다. 그 6.4 지방선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글쎄요, 이번, 뭐라고 말해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예, 생각나시는 거 뭐 편하게 아무 말씀이나. 그러니까 앞으로 4년 동안 지방자치를 잘 이끌어갈 사람을 뽑는 자리라 생각합니다. 네. 그 후보자 선별 기준이 따로 있으신지? 그냥 그 사람이 일을 맡아서 직책을 맡아서 잘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정당보다는 그 사람이 그 일을 맡아서 잘 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그 사람의 인격이라던가 그런 쪽을 더 많이 보려고 합니다. 예. 이번에 처음으로 그 사전 투표를 실시했잖아요. 그래서 사전 투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일단 사전 투표를 했었었는데요. 잘만 운영된다면 아주 편리하고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예. 네. 5월 30일 엊그저께 한 거에 참여를 하셨나요? 네. 예. 네, 지난 토요일에 참가했습니다. 첫 참여했을 텐데 어떠셨나요? 빠르게 되더라고요. 사전 투표다 보니까 사람이 별로 그때 많지 않아서 그런지 빨리 그냥 끝나서 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또 다른 유권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마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민주주의에 있어서 선거가 꽃이라고 하잖아요. 모든 분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6.4 지방선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번에 선거에 따라서 여야가 바뀔 수도 있으니까 잘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셨나요?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처음 정권의 성격이 바뀔 수도 있는 선거기 때문에. 네. 예. 그러면 후보자를 선택하는데 뭐 특별한 기준이 있으신지? 저는 개인적으로는 당을 보고 많이 뽑거든요. 네. 네. 그럼 비례대표는 당 위주로 가고, 그리고 다른 의원들은 이제 후보들로 가는데,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원래 아는 후보들을 좀 더 뽑을 것 같고요. 네, 비례대표는 당 위주로 뽑고, 솔직히 시장이나 그런 거는 인물 보고 뽑을 것 같습니다. 그 인물 보고 뽑으려고 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의원들에 비해 시장은 더 언론에 많이 나와서 더 많이 접할 수 있어가지고 인물로 뽑으려고 합니다. 그럼 이번에 처음으로 여태까지는 부재자 했는데 이제 이번에 처음으로 사전투표제를 실시했는데, 이 사전투표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사전투표제를 제가 해봤는데요. 부재자 했을 때보다 훨씬 편하고 간편해서 투표율도 많이 올라갈 것 같고, 좀 빨리 도입됐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 부재자 투표도 하셨다고 하셨는데, 경험상 이제 부재자는 이렇고 사전투표는 이랬다, 말씀해 주신다면? 부재자는 가서 또 신고를 해야 되고, 또 내용에 쓸 게 되게 많더라고요. 주소도 2번인가 써야 되고. 그런데 사전투표는 그냥 신분증만 가지고 가서 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편리했던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다른 유권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마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선거를 모두 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6.4 지방선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6.4 지방선거요? 예. 지역에서 일할 사람들 뽑는 거 그렇게 알고 있는데. 네. 해야죠.
아, 투표. 예. 예, 예. 혹시 특별하게 후보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뭐 특별한 기준이 있는지. 예, 지금 뭐 집권 여당 그 새누리당만 아니면 되는 거예요. 예. 혹시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계속 겪어온 게 그러니까 한 10년도 아니지 한 7년 정도 됐는데 영 마음에 안 드네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생활이 안 펴가지고요. 아, 제 생활이 펴야 되는데 피질 않아가지고 예. 똑같네요. 예. 그러면은 요번에 처음으로 사전 투표제라는 게 실시가 됐잖아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갖고 계신지. 뭐 인터넷상으로는 뭐 루머 같은 게 많이 도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뭐 투표율 높이는 데는 좋을 것 같아요. 방금 루머를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루머를 말씀해 주시는 것인지. 뭐 우편 사고죠. 뭐 우편 사고 날 수 있다 이런 거 루머가 많이 도니까 그런 거 얘기죠. 네. 원래 사전 투표 전에 부재자 투표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랑 사전 투표랑 어떤 게 다른지 혹시 알고 계신지. 부재자 투표는 지역에 있는 사람이 거기서 뭐 투표 못할 때 뭐 군에 있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 지역에 자기 집에서 투표를 못할 때 그런 사람들이 한 게 부재자 투표고 지금 사전 투표는 뭐 아무 데서나 뭐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사전 투표를 하시는지 아니면 내일 참여하시는지. 내일 참여해야죠. 네. 6.4 지방선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제가 잘 아는 게 없어가지고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없고요. 내일 그래도 한번 선거 가보려고 생각 중이에요. 해보려고. 그러면 혹시 후보자를 고르는 데 있어서 혹시 뭐 특별한 기준이 있는지. 이제 해왔던 것들이나 아니면은 뭐 비리가 없는지 이런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셨을까요? 이제 공약이라는 거는 거의 다 지킬 수 있다고는 하는데 못 지키는 경우가 많고 그러면은 그 사람이 해왔던 거라도 봐야지 그 사람이 앞으로 그나마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걸 알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해요. 예. 그러면은 요번부터 이제 사전 투표제가 처음 실시됐는데 사전 투표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사전 투표제라는 걸 잘 저는 모르겠어요. 그게 뭔지 몰라요. 예.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우리 다른 유권자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아무 말씀이나. 저도 이제 올해 작년에 졸업을 하고 이제 올해부터 투표를 시작하는데 많은 분들이 투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한테도 쉬는 날 아침에 짤막하게나마 투표를 하시고 놀러 가시거나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많은 분들이 투표를 하셨으면 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국민들이 뽑은 사람이 국민들한테 마음에 안 들고 그리고 저희가 원하는 대로 이제 저희 말이 잘 안 통하는 이유가 저희가 뽑은 사람들이 아니고 저희가 투표를 안 해서 다른 분들이 힘이 없으니까 이제 좀 독단적으로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투표를 해야지 저희 의견이 좀 더 잘 반영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6.4 지방선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이 정책이나 인물을 보고 뽑아야 하는데 요새는 너무 흑색 선전이 많고 네거티브 선거가 돼서 좀 걱정이 됩니다. 예, 뭐 구체적으로 뭐 알고 계신 사례가 있다면. 아니 지금 이 고승도 후보라든지 뭐 이런 뭐 잘못됐다는 농수산물 그런 문제라든지 하는 것이 정책이 우선이 돼야 되는데 네거티브가 먼저 우선이 돼서 많이 걱정이 된다는 뜻이죠. 예. 그러면 특별히 후보를 고르시는 데 있어서 뭐 기준이 있으신지. 네, 저는 투표를 내일 하게 되면은 정책을 보고 얼마나 우리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또 이 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후보를 뽑겠습니다. 예. 요번에 사실 정책 관련해서 1인 7표제잖아요. 그래서 후보가 너무 많아서 혹시 뭐 정책을 살펴보기 힘드시진 않으신지. 물론 힘들죠. 근데 하여튼 이 기초단체 의원까지의 공약은 다 살펴볼 수가 없고 전체적으로는 그 당을 보거나 아니면 이제 광역단체 같은 장들은 제가 꼼꼼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번에 그 사전 투표제를 처음 실시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전 투표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예, 투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넓어지니까 많이 좋은 그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더 권장이 되고 많이 발전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부재자 투표하고 사전 투표랑 뭐 다른 점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예, 사전 투표는 훨씬 더 절차도 간편하고 부재자 투표에 비해서 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고 해서 아마 투표를 많이 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다른 유권자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한마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네거티브에 현혹되지 말고 실제로 후보들이 내는 공약이나 정책을 가지고 잘 판단하시면 좋은 투표가 될 것입니다. 6.4 지방선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대한민국은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선조 대대로 내려오는, 하지만 지금의 우리의 현실은 정말 고견 높으신 어른들께서 직시를 해주시고, 그리고 배움의 문턱에 계시는 젊은 층도 직시를 해주시고, 세월호의 참사에 참 정말 눈물 흘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말 애처롭습니다. 힘들지만은 그거를 툴툴 털고 일어나서 대한민국이 남북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박근혜 대통령인데 정말 힘을 몰아주시는, 지금 세월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월호에 그 다른 고등학교에 계시는 분들이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님께 힘을 몰아줘 가지고 앞으로의 이러한 어려운 난국이 없어야 되고, 안전적인 난국이 없어야 되고,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의 국시가 방국이잖아요. 그 나라로 갈 수 있도록 정말로 모든 대한민국의 5천만인과 살신생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 마음입니다. 이번 6.4 선거에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참석해 주십시오. 아낌없이 참석해 주십시오. 저 마음입니다. 예, 이걸만.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통일을 해야 되는 국가니까. 지금의 통일이 우선입니까? 세월호가 우선입니까? 통탄을 금치 못하는 세월호의 사건이 있었지만은 대한민국은 남과 북의 통일이 우선입니다. 그것이 전제가 된다면 대한민국은 아름다운 국가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예. 그러면은 그 사전 투표 제도가 이번에 처음 시행됐잖아요. 예.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잘 하셨습니다. 정말 투표를 못 하시는 분들이 시비를 거가지고 누가 당선됐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은 사전 투표가 앞으로는 더 확장되고 우리의 한국 아니고 외국에서도 확정되고 그러한 제도가 있어야만이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언론 문화가 발전된 곳이고 앞으로도 확장되려면은 대한민국은 그런 문화를 밟아가야 됩니다.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예. 그러면은 그 후보를 선택하시는 데 있어서 특별한 기준이 있으신지? 있죠. 대한민국을 위대한 국가로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인물, 그 인물을 젊음이나 노인이나 다 택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위대하거든. 우리는 위대합니다.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우리의 대한민국은 당군 고조선 이래로 최고의 지금 문화의 6.25 전쟁 이후에 최단기간에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빛난 나라가 됐으니까 지금도 세월호 참사야 모든 극기극난을 극복하고 앞으로 대한민국은 최고의 국가가 될 수 있다라는 확신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유권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한마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저 나름대로의 그 유엔에서 주는 최고의 훈장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나라는 정말 아름다운 국가거든요. 그 아름다운 국가를 지속하기 위해서 우리의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이번 선거에서 총걸기하고 일어나셔서
다 투표하십시오. 대한민국 화이팅! 6.4 지방선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근데 뭐라고 말씀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예, 뭐 편하게 아무 말씀이나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예.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예. 선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뭐 민주사회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다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이게 국민 의견이 항상 개선되고 반영돼야 되기 때문에 국민 대표하는 사람들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혹시 그 후보를 고르시는 데 있어서 특별한 뭐 기준이 있으신지? 현실 가능한 정책을 우선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그 기준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신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뭐 이제 여태까지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반응이 사실 좀 허무맹랑하거나 좀 이렇게 실현 가능성이 없는 정책 위주로다가 좀 이렇게 선심 정책이나 이런 게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 좀 많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이번에 처음으로 그 사전투표제라는 게 시행이 됐는데 이 사전투표제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이 충분한 그 사람들의 그 투표권 행사를 위해서 아주 잘 적절하게 시행됐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유권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뭐 한마디만 해주신다면? 소중한 한 표 잘 행사하셔서 앞으로 다음 세대나 우리 자식들이나 후손들에게 좋은 나라를 물려줄 수 있도록 이렇게 소중한 한 표 행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